자, 안녕하세요. 차를 골라주는 남자 세컨드카 오토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소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는 수소 경제를 지원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현대자동차는 20년 동안이나 수소 전기차에 올인했을까요? 수소 전기차 시대가 온다. 이 책에 그에 대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가능성과 비전들이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부는 수소 전기차와 전기 배터리 자동차에 대한 장단점과 친환경 자동차의 배경, 역사들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2부에서는 현대자동차가 20년간 수소 전지 자동차를 개발해온 역사와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수소 전기차는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 단점이 많습니다. 우선 연료로 이용되는 수소는 지구상에 많은 수소가 존재하지만 수소만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제철소나 정유소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쓰거나, 둘째,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거나, 셋째, 물을 전기분해해서 산소와 수소를 분리시키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이상 친환경 에너지라고 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수소를 만든 이후에도 문제입니다. 공기보다 14배나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700바 이상의 고압으로 수소를 가둬놓아야 하는데, 고압 연료 탱크를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액상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영하 253도로 이송해야 합니다. 또한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데 대략 30억 원이 들기 때문에 만드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단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수소일까요? 우선 기존 거의 모든 화석 연료가 사용되던 분야들, 자가용뿐만 아니라 버스, 트럭, 선박, 기차까지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난방도 가능하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 배터리에 비해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있어서 짧은 기간 저장하는 거는 전기 배터리가 좋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름에 저장해서 겨울에 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소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수소는 일단 저장만 하고 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전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저장을 하게 되면 자연 방전이 되기 때문에 단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 배터리 차량은 차량이 클수록 주행 가는 거리가 또 길수록 배터리가 커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커지면 차량의 무게가 늘어나고, 그러면 차량의 효율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소 전기차는 수소통만 더 달면 끝입니다. 수소 에너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수소 운송 문제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로 바꿔서 액체 상온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개발 진행 중에 있고요. 수소 생산 같은 경우에 호주가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호주에서는 갈탄이라는 그 석탄 같은 게 많이 널려 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에너지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효율도 떨어지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수소로 바꾸거나 태양광 발전을 통해 물의 전기 분해로 수소를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한 얘기인데요. 수소는 어떤 에너지보다 민주적인 에너지입니다. 석유는 중동 국가나 그들과 친한 국가만 얻을 수 있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수소는 가난한 아프리카에서도 태양광을 통해 만들고 자동차를 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가 있으면 잘 사는 나라는 물론이고 못 사는 나라에서도 자동차를 탈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서 1998년까지는 판매 차량의 2%, 2003년까지는 10%의 무공해차를 개발하라고 1990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GM에서 EV1이라는 순수 전기 배터리 차량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차가 결국에는 이제 폐기가 됐는데, 이거 그 음모론이 많이 있죠. 정유사나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그 다음에 고위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음모론을 많이 제기하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결정적인 이유는 배터리다. 배터리가
배터리의 한계 때문에 전기 배터리 자동차를 못 만든다. 그래서 배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세대 납축전지 같은 경우는 완충이 안 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내버려두면 배터리를 못 씁니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2세대에 나온 EV1 같은 경우는 니켈 배터리를 쓰는데 전기가 남아있을 때 충전기를 꽂으면 셀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완전 방전 후 충전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러면은 배터리를 쓰다가 바꾸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배터리 가격이 무려 4천만 원이나 합니다. 1996년도에 요 EV1이 비전을 제시를 하긴 했지만, 결국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서 그래, 안되겠다, 무공해 차는 불가능하구나, 2003년까지 10%라고 얘기했는데 해보니 98년도에 2%도 못하겠다. 그래서 한 발 물러났죠. 그래서 무공해차가 아닌 저공해차를 개발을 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클린 디젤이 나왔습니다. 클린 디젤은 기존 디젤 엔진의 단점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나온 차량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젝터부터가 바뀌었습니다. 인젝터가 보통은 이제 고압 1회인데 클린 디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커먼 레일 디젤 CRDI 엔진부터는 정밀 4, 5회로 나누어서 완전 연소를 유도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EGR이 있는데, EGR이 많이 들어보셨죠? EGR이 뭐냐면 배기가스 재순환입니다. 그러면 배기가스를 왜 재순환을 하느냐, 한번 사용된 공기는 산소가 많이 줄어들어서 폭발력이 많이 줄어듭니다. 폭발력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소실 온도를 낮출 수가 있고, 연소실 온도가 낮아지면 공해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질소산화물이 뭐냐면 대기 오염물질의 일종으로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오존층을 파괴하고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게 이 질소산화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PF라는 게 있는데, DPF는 이제 매연들을 모아서 일정 온도 고온으로 태워버리는 거죠. 태워버리는 게 바로 DPF고, SCR도 최근에는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라고 하는데, 질소산화물에 요소수를 직접 뿌려서 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좋았죠. 좋아서 이제 유로 5까지 이 환경 규제를 대응해 나갈 수 있었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디젤 게이트,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 게이트가 2015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SCR을 안 쓰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SCR을 쓰게 되면 이 장비에 대한 차량 가격이 상승이 되고요. 그리고 차량 가격 상승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넣게 되면 연비도 떨어지고요, 출력도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서 더 좋아지면은 넣겠죠. 근데 이걸 넣어서 더 안 좋아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요소수도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 어떻게든 이걸 안 넣으려고 실험실에서만 통과를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임의적으로 딱 걸린 거죠. 그게 바로 이 디젤 게이트였고요. 이런 환경 규제를 모두 통과한 회사가 바로 BMW입니다. 유일하게 환경 규제를 오버해서 통과한 회사가 BMW인데, 결국 2017년도에 한국에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이 같은 경우 BMW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면 EGR 밸브입니다. EGR이 아까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데, 배기가스 재순환을 해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건데, 무리하게 EGR을 사용한 데다가 EGR 밸브 소재 자체가 플라스틱 소재다 보니 뜨거워진 EGR 밸브 관련 부품이 타서 화재가 발생됐다고 하는 견해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017년도엔 하이브리드 전성시대가 됐습니다. 도요타가 무려 150만 대나 판매를 했고요. 2위는 현대기아인데 25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내연기관이 몇 가지는 버텼는데, 이제는 내연기관의 한계가 왔습니다. 내연기관이 없어지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기 배터리 자동차, EV라고 불리는 전기 배터리 자동차,
그다음에 FC EV라고 불리는 수소 전지 자동차, 이 두 가지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 사회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수소 활용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의 99%를 국산화해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자동차 양산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이 수소 전기 자동차는 세계에서 제일 먼 거리인 600km를 달립니다. 자, 20년 동안 FCEV 수소 전지차를 개발한 현대에 대한 스토리를 잠깐 보면요.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91년도에 미국의 오보닉과 함께 전기 자동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오보닉은 미국에 있는 니켈 수소 전지 배터리 회사인데, 요 GM의 EV에 들어가는 요 전기 배터리도 요 오보닉하고 같이 협업으로 96년도에 EV1, GM에서 EV1 개발할 때도 요 오보닉 회사와 함께 만들었고,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엑셀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예, 최고속도 100km 가는 엑셀 전기차를 개발을 했고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아까 보시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서 1996년도에 무공해차가 아닌 저공해차로 바뀌면서 그리고 96년도에 EV1의 배터리 한계를 보면서 끝난 거죠. 예. 전기 자동차를 개발했는데 전기 자동차는 안 된다. 그러면 왜냐면 배터리가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기차는 아직 안 되니, 그러면 뭘 할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수소 전지 자동차에 대해서 개발을 시작했죠. 현대뿐만이 아니라 1996년도 이후로 많은 회사들이 전기 배터리가 아닌 수소 전지 자동차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누구랑 했느냐? IFC라는 회사랑 했는데, IFC라는 회사는 UTC라는 그 방산업체입니다. 미국의 방산업체고, 원래는 이제 역사를 뭐 처음부터 따지면 이제 보잉에 있던 회사가 뭐 분사해서 만들어진 회사고, 지금 UTC 회사는 그 전투기에 들어가는 그 엔진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티스 엘리베이터, 그리고 캐리어 에어컨, 이런 것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 자회사 중에 하나가 IFC고, IFC는 나사의 수소 전지 발전기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주왕복선에 들어가는 수소 전지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바로 IFC라고 볼 수 있는데, IFC하고 협업을 한 지 6개월 만에 산타페 수소 전지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은 이미 1991년도부터 전기차를 개발했었고, 전기차와 수소 전지 자동차는 연료 공급을 이제 배터리로 하느냐 아니면은 수소로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불과 6개월 만에 산타페 수소 전지 자동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수소 전지 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발을 하다가 2015년도에 수소 전지 자동차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멤브레인이라는 소재라고 합니다. 이게 수소 이온만 통과를 하고 산소는 막는 그런 소재인데, 이거를 한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비중이냐면, 수소 전지 자동차의 40%의 원가가 수소 전기 발전기인데, 수소 전지 발전기의 40%가 바로 이 멤브레인 부품이라는 겁니다. 이걸 국산화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포스코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산인 거죠. 예, 그래서 무려 99%의 국산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가. 그리고 2018년도에 출시한 넥소는 현재 세계 최고의 수소 전지 자동차입니다. 물론 이제 2020년 올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도요다에서 미라이 신형을 나올 테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현대가 세계 최고의 수소 전지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잠깐 참고로 보시면 넥소의 2019년도 판매량인데요. 지금 전체 판매량, 국산차 전체 판매량 17위입니다. 17위. 말이 17위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전에 현대가 5년간 전 세계에 판매한 수소 전지 자동차가 1000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19년도에 전 세계가 아닌 국내 1년 판매량이 무려 4000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현대가 꿈꾸는 수소 경제는 기존에 우리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고 자동차 관련된 제철부터 시작해서 금융까지 해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것만 했는데 지금은 추가로 연료전지 발전기까지 많이 수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자동차 세계 판매 1위를 하면서 더해서 연료전지 발전기까지 더 많이 생산하는 그런 현대자동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발전소까지, 일본에서는 이런 연료전지 발전소가 가정용 연료전지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현대는 그런 것까지 더 크게 보는 연료전지 발전소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신 분들은, 수소 경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서 좀 더 읽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를 골라주는 남자 세컨드카 오토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